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 시험 체험하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험 보러 가시면 시험실에 입실하셔서 좌석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응시 번호와 성명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 좌석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알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응시자 신분이 확인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험 시작 10분 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요거를 상당히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 완료 팝업 확인 버튼입니다. 이것을 시험 시작 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시 처리됩니다. 아무리 가서 앉아 계셔도 시험을 보셔도 0점 처리됩니다. 결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10분 전에 이 메시지가 나오면 부지런히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응시자 신분 확인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화면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임박하면 감독관이 들어오셔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적 내시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를 맞아야 합격할까요? 또 몇 개를 틀려도 합격할까요? 총 문항수는 80문항입니다. 이 중에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입니다. 합격을 위한 점수 공개합니다. 필기 21, 실기 27문제 맞으시면 합격입니다. 자, 몇 개를 틀려도 될까요? 필기 영역에서는 14개, 실기에서는 18개까지 틀려도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필기와 실기 각각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신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모의고사 제8회 필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번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9인 이내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번 주간보호센터, 2번 단기보호, 3번 노인요양시설, 4번 치매안심센터,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입소자 9인 이내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경우는 시설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두 가지가 있죠. 먼저 1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또 9인 이내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9명이죠. 입소자 9인 이내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게 가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일에 적응이 빠르다, 2번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다, 3번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 한다, 4번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립심이 강해진다, 5번 매사에 신중하고 결단력이 빠르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 한다가 정답이죠. 네,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일에 적응은 느리세요. 또 변화에 대한 적응도 느리죠. 3번은 맞는 말입니다. 네,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 한다. 네, 이 내용이 옳은 내용이고요. 4번에 보시면 일에 대한 자신감, 자립심은 약해지십니다. 또 5번에 매사에 신중하고 요건 맞습니다. 대신에 결단력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하기, 2번 몸단장, 3번 취사, 4번 청소 및 주변 정돈, 5번 외출 시 동행.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 몸단장입니다. 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죠. 신체활동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 수험생께서는요, 문제 푸실 때 문제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신체활동, 그럼 몸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몸 단장이 되는 것이고요. 말벗하기는 정서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또 취사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밥솥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이 아닙니다. 그럼 신체 활동이 되려면 식사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식사 도움은 어르신 입에 신체에다가 식사를 넣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되고, 취사라고 하는 것은 밥을 하는 것이죠. 밥을 하는 건 어디다 할까요? 밥솥에다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우리 주부님들의 일상생활이죠. 3번하고 4번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외출 시 동행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죠. 외출. 우리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많이 움직인다 것이죠.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몸단장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관절 구축 예방, 2번 비위관 삽입, 3번 욕창 드레싱, 4번 흡인, 5번 관장.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 관절 구축 예방입니다. 어르신 스트레칭을 열심히 시켜드리고 또 능동적인 관절 운동이다. 그거는 스스로 움직이시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시기만 해도 관절 구축이 많이 예방이 됩니다. 요거는 요양보호사님께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대신 2, 3, 4, 5번은 의료인이 시행하는 의료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5번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정보 전달자, 2번 관찰자, 3번 숙련된 수발자, 4번 동기유발자, 5번 옹호자.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이죠.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 누가 편들어 주겠습니까? 요양보호사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옹호자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6번 다음 사례에서 지켜야 할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거동이 불편한 박씨 할아버지는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과 통화를 못하고 평소에는 늘 외롭게 지내고 있다.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어르신이 휴대전화로 개인적인 통화를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7번 다음 중 노인 학대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성적 학대 와상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태반히 한다. 2번 정서적 학대에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3번 정서적 학대에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4번 경제적 학대에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5번 자기 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정서적인 학대죠. 친구, 친지 오시면 이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대화도 하시고. 하지만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인 학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와상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태만히 한다. 요거는 방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성적인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어서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픈 노인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내버려 둔 거죠. 이것도 역시 방임으로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는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뭔가 의도성이 있고 대상자를 일부러 이렇게 시설에다가 맡기고 그냥 전화번호도 막 바꿔버리고 이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6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는 자기방임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스스로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자기방임이고요. 이건 가출해도 누가 찾지 않습니까? 가족이요.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건 방임인데 여기는 가족이 찾지 않기 때문에 방임이 되는 거고 자기 방임은 스스로가 식사를 거부한다든지 식사를 안 드신다, 또 약도 안 드시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으신다. 본인이 스스로가 뭔가 본인 스스로를 내버려 두는 이런 상태가 자기 방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출해도 찾지 않는 내용은 방임이다로 보시면 됩니다. 8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목욕하기 싫어하는 대상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번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3번 다른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4번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의 상태를 이해시킨다. 정답은요?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목욕하기 싫어하는 대상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도 신고하셔야 되고 자녀분이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도 신고하셔야 되고 또는 의심이 가는 상황일 때도 신고하셔야 되는데 우리 어디다 신고할까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 경찰서 이렇게 두 가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9번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와 통증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2번 같은 동작을 2에서 3회 반복시킨다. 3번 다양한 동작을 계속 바꿔가며 한다. 4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5번 동작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님 신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 상당히 중요한데요.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하셔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같은 동작은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해주시는 게 적절하고요. 그리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또 쉬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3번처럼 다양한 동작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작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통증 느낄 때까지 하시면 근육 혹은 인대가 손상될 수가 있으니 시원할 정도까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동작은 또 너무 빠르게 하시면 안 되세요. 천천히 안정된 자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에 대한 결과를 중시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2번 조심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내향성의 증가, 5번 의존성의 증가. 정답은요? 2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결과를 중요시하고 또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져서 매사에 굉장히 신중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조심성의 증가라고 합니다. 11번 폐결핵 치료와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접촉성 감염이므로 손만 잘 씻으면 된다. 2번 기침이 멈추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3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실시한다. 4번 약이 많을 경우 양을 줄여서 복용한다.
5번 감염 대상자 접촉 시 즉시 검사를 받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폐결핵인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항생제와 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비타민 등의 약 등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한 주먹씩 드시는데 이러다 보면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하다 보니 간 기능이 손상될 수가 있어서 간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하고 또 반드시 객담 검사를 해주셔야 하는데 객담 검사를 하는 이유는 객담에서 결핵균이 나온다 그런 경우는 전염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약이 효과가 잘 나타나고 또 약 복용을 계속했을 때는 객담에서 결핵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도 하실 수가 있고 전염성도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는 잊지 말고 꼭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검사로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폐결핵은 접촉성 감염병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병이죠. 그래서 마스크도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기침이 멈추면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안 되세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약물 중에 하나가 폐결핵 약물입니다. 내성이 생겨버리면 약이 이 폐결핵균에 듣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약을 복용하는 것만이 폐결핵 치료의 유일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4번처럼 약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줄여서 복용하시면 약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또 5번처럼 감염 대상자와 접촉했다 해서 즉시 가시면 이제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2주 후에 오라고 얘기를 해주죠. 바로 엑스레이상에서나 피검사에서는 바로 나오질 않거든요. 2주에서 보통 1개월 후에 이렇게 검진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1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심박출량 증가, 2번 심박동수 증가, 3번 심장의 탄력성 저하, 4번 정맥의 순환 능력 증가, 5번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 심장의 탄력성 저하입니다. 심혈관계는 심장과 혈관, 혈액의 관계인데요. 심장이 약간 이제 비유가 되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맞고요. 심박출량은 감소됩니다. 심박동수도 감소되고 정맥의 순환 능력도 감소되고 또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도 역시 감소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골다공증 있는 노인 대상자에게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은 1번 줄넘기, 2번 산책, 3번 요가, 4번 에어로빅, 5번 수영. 정답은요? 네, 2번 산책입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뼈에 골밀도가 낮아져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그러한 질환을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효과가 있는 운동이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고 골밀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책이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 줄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실금 있거나 할 때는 이제 복압성 요실금일 때 요실금이 악화될 수 있고요. 요가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이제 근육 경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하시면 또 안 되시는 내용인데 골다공증에는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에어로빅도 관절에 좀 무리가 갈 수 있고 수영 같은 경우는 체중 부하 운동은 아니고요.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노인분들에게 좋은 운동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이 나오면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경우에 좋은 운동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도가 넓어진다. 2번 소변이 금방 나온다. 3번 소변을 잘 참는다. 4번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온다.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가 정답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으로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이러한 비대증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야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다 보면 또 낙상 위험도 있겠죠. 또 요도가 좁아지니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고 바로 나오지 않아요. 힘을 주어야 나오고요. 또 참기 힘든 경우도 많고, 또 4번 같은 경우는 기침할 때 소변 나오는 것은 이제 요실금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 증가, 2번 근육량 증가, 3번 피하지방 감소, 4번 잦은 체위 변경, 5번 변비. 정답은요? 3번 피하지방 감소입니다.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으로는 피하지방이 감소되면서 지지해주는 쿠션의 역할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욕창이 더 잘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살하고 뼈하고 거의 맞붙어 있다 보니까 지지층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욕창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은 아닙니다로 보시면 되겠죠. 16번 옴 환자 접촉한 후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겨드랑이가 가려울 때 대처 방법은 1번 샤워를 한 후 로션을 바른다. 2번 엑스레이를 찍어본다. 3번 의류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한다. 4번 요양보호사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다. 5번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등 접히는 부분에만 연고를 바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자, 접촉을 했고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가렵고 합니다. 이러면 가족이 모두 요양보호사님하고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 내용이 맞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로션 가지고서는 안 되세요. 옴 전용 로션이 있습니다. 처방받아서 바르시면 되겠고 대신에 얼굴을 제외한 목 아래쪽으로 전신 요 아래쪽으로는 꼼꼼히 다 발라주시고 밤에 바릅니다.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 바르고 아침에 샤워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날 입었던 옷과 침구는 다 모두 이제 새 것으로 어르신 샤워 후에 새 것으로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날 밤에 입었던 전날 입었던 옷과 침구는 다른 의류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바르고서 바로 주무시게 되거든요. 이날 새 옷은 안 입으셔도 돼요. 이날은 그냥 옷을 입으시고 침구도 그리고 그 다음날 뜨거운 물로 55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이제 세탁을 해주시면 사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옴과 접촉했던 이 의류하고 시트까지 이불까지 같이 세탁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샤워 후에는 새 것으로 새 옷으로 또 새 이불로 깨끗이 빨아놓은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1주 후에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완치 판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면 통증이 없어진다. 2번 가려움증은 없다. 3번 세균성 질환이다. 4번 병소를 긁지 않는다. 5번 과거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병소를 긁지 않는다입니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1번처럼 통증은요, 바로 없어지면 좋지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또 가려움증은 없을까요? 보통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균성 질환이 아니라 요거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과거에 풍진 아니고 이제 수두를 앓았던 그런 분들에게 신경절에 남아 있다가 면역이 약해지면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은 1번 소화불량, 2번 체온 상승, 3번 식은땀, 4번 맥박 감소, 5번 호흡 증가. 정답은요? 네, 3번 식은땀입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혈중 내에 당이 올라갔을 때 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경과가 되면 가장 이제 30분 정도 나오기 시작해서 당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1시간 정도 되면 거의 최고조를 찍습니다. 당이 둥둥둥둥 이제 혈중 내에 떠다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슐린이 이때 분비가 되면서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이렇게 혈관벽에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이 섭취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쓰려고 당을 섭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있어야만 이 당이 세포 내로 혹은 근육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둘 이동을 하다 보면 당이 어떻게 됐어요? 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당이 세포로 이동하는 이러한 성질을 당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 보니까 당내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당도 떨어지고 당내성도 떨어져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당뇨병은 당을 떨어뜨려주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당이 세포 내로 유입되는 당내성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인슐린을 맞게 되면 당뇨병 대상자가 인슐린을 맞으면 당이 훅 하고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저혈당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막 떨리고 심하게 배가 고프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저혈당 증상입니다. 저혈당 증상은 배가 많이 고플 때 증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3번 이렇게 식은땀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선망 치료를 위한 비약물 요법 중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사지를 제공한다.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3번 밤에는 불을 끄고 어둡게 한다. 4번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한다. 5번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둔다. 정답은요? 네,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망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선망은 갑자기 찾아오는 정신병적인 증상인데 헛것을 보고 헛소리가 들리고 또 헛것을 느끼는 이런 환각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선망이 왜 왔느냐 그러면 원인은 다양한데 이제 연세 드시면서 뇌에 신경세포들이 손상을 받으면서 이런 이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러한 요인이 있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치매가 오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갑자기 나타나고 또 치료가 그래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에게 이거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선망인데요. 일단 약물 치료를 끝내고 나면은 일정 기간 이 선망 증상들이 좀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만큼은 우리가 비약물 요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비약물 요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그 중에 하나가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가족이 와서 엄마 그러면 내가 엄마였구나.
그리고 아빠 그러면 내가 아빠였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자주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낯선 사람이라든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혼돈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정체성을 오히려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접촉은 줄여주시고 또 방의 불은 밝게 해주시는 것이 선망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마사지를 제공한다든지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둔다는 것은 이제 다른 내용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0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한다. 2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3번 유제품 섭취를 금한다. 4번 섬유질 섭취를 제한한다. 5번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한다입니다. 네, 노인분들 건강 증진 위해서 요새들 많이 신경 쓰고 계신데요. 영양관리 방법은 동물성 지방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이고 살코기를 드셔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분 섭취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줍니다. 금기가 아니라면 하루 섭취돼야 되는 수분량은 1.6에서 2리터입니다. 또 유제품은 매일 섭취한다로 하시면 되겠고 섬유질 섭취도 역시 권장합니다. 노인분들 변비가 있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자, 5번째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한하시면 안 되죠. 제한하시면 안 되고 보통 이제 kg당 50g의 단백질 섭취량이 필요 권장량인데 이 중에 동물성 단백질로는 최소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섭취를 꼭 동물성 단백질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1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이뇨제 복용, 2번 신경안정제 복용, 3번 고혈압 약 복용, 4번 전립선 절제술, 5번 당뇨약 복용.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립선 절제술은 성기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감소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제가 방문 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면제, 2번 칼슘제, 3번 해열 진통제, 4번 혈압약, 5번 빈혈약.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해열 진통제입니다.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은요.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 있나요? 네. 해열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 이런 것들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급하실 때는 편의점에서 이런 것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됩니다. 23번 노인 대상자의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연하곤란, 2번 신체 기능 증가, 3번 체중 증가, 4번 안정된 심리 상태, 5번 상처 회복 빠름.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연하곤란입니다.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왜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식사를 하실 때 잘 못 삼켜요. 그러면 영양 부족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못 삼키니까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못 드시거나 하시겠죠. 나머지는 거의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욕창 발생 부위로 옳은 것은 1번 등, 2번 청골, 3번 발등, 4번 오른쪽 어깨뼈, 5번 왼쪽 어깨뼈.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오른쪽 어깨뼈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으로 누워 계세요. 그쵸? 오른쪽으로 누워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왼쪽 편마비라서.
왼쪽은 지금 마비가 있으셔서 그쪽으로 누우시면 이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 계신 거죠. 그러면 오른쪽이 지금 눌리겠죠. 눌리게 되면 압력으로 인해서 욕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욕창은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압력입니다. 그 다음은 또 마찰이에요. 쭉 이렇게 잡아 끌었을 때. 그래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은 체위 변경해 드려야 하고, 앉아 계실 때는 그보다 더 자주 합니다. 또 마찰이 또 욕창의 원인이기 때문에 끌거나 밀거나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뼈가 눌려요. 그래서 욕창이 여기에 발생되겠네요. 25번 대상자가 균형을 잃고 낙상하여 골절이 의심될 때 이송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척추 고정판에 고정 후 이송한다. 2번 대상자를 업어서 이송한다. 3번 허리를 감싸 부축하여 이송한다. 4번 대상자를 안아 올려서 이송한다. 5번 휠체어에 앉힌 후 이송한다. 정답은요. 1번 척추 고정판에 고정 후 이송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균형을 잃고 낙상하여 외상이, 즉 골절이 의심이 되죠. 이때는 그냥 이동을 해주시면 대상자 2차 손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경우에는 척추 고정판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하고 이송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6번 벌레에 물린 부위가 빨갛게 붓고 통증, 열감, 삼출액이 나올 때 의심되는 질환은 1번 대상포진, 2번 파상풍, 3번 피부 감염, 4번 옴, 5번 건조증. 정답은요. 3번 피부 감염입니다. 벌레에 물렸는데 붓고 통증 있고 열감 있고 삼출액까지 진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올 때는 피부가 감염됐을 거다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27번 다음 중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잘못된 행동은 1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번 오염된 세탁물은 분리하여 세탁한다. 3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4번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는다. 5번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금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죠. 왜 재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보통 격리에서 이렇게 배출 장소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사용하진 않죠. 나머지는 잘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28번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함께 쓴다. 2번 정전에 대비해 라이터, 양초 등은 손이 닿는 곳에 둔다. 3번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4번 소화기 놓는 장소를 자주 바꾼다. 5번 난로 곁에 세탁물을 널어 놓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입니다. 기름이 이제 불하고 붙었을 때 확 타오를 수가 있거든요. 화재는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정답이고요. 기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서는 치매가 있고 하시면 자꾸 이제 요리할 때 잊어버리시고 기억 못 하셔가지고 냄비가 탈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리를 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29번 이동욕조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표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 2번 모서리에 각이 져 있다. 3번 물을 빼는 배수 밸브 조작이 어렵다. 4번 즉시 물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 5번 편 상태로 보관한다.
정답은요. 1번 표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 이동 욕조인데요. 이동 욕조는 어르신 평평한 거실이나 침대라든지 바닥에다가 놓고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그러한 욕조입니다. 그런데 표면이 너무 미끄러우면 어르신 넘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너무 좋은 내용이죠. 네, 잘 골라주셨습니다. 30번 대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 업무를 대행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대상자와 꼭 같이 가야 한다. 2번 대상자와 함께 가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미리 알린다. 3번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함께 본다. 5번 불만족하여 재요청 시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한다가 맞습니다. 3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여가 활동 유형은 주말 동안 텃밭에 물을 주고 토마토 한 바구니를 땄다. 1번 운동활동, 2번 소일활동, 3번 가족중심 활동, 4번 자기개발 활동, 5번 사교오락 활동. 정답은요? 네, 2번 소일활동입니다. 네, 텃밭 가꾸기는 소일활동에 해당이 되겠네요. 32번 다음 중 업무 보고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관적 사실을 보고한다. 2번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3번 중요한 사안은 기록하고 보고하지 않는다. 4번 근무 종료 후 한꺼번에 보고한다. 5번 업무를 잘못 수행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해결한다. 정답은요? 2번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네, 2번이 정답이네요. 33번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1번 의식이 점차 뚜렷해진다. 2번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쉰다. 3번 피부색이 점차 붉게 변한다. 4번 손발이 따뜻해진다. 5번 항문이 닫힌다. 정답은요? 네, 2번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쉬게 되죠. 임종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임종시 호흡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4번 저혈당 증상이 보이는 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1번 간 손상, 2번 뇌 손상, 3번 위염, 4번 요도염, 5번 방광염. 정답은요? 2번 뇌 손상입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네요. 식은땀 흘린다든지 어지럼증, 떨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응급처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뇌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 당이 떨어진 상태가 저혈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부족해도 뇌손상이 오지만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산소가 부족해도 뇌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5번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원켜기, 나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다 심장 충격 시행, 라 심장 리듬 분석, 마 전극 패드 부착.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 가마라다나입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기로 작동이 되는 것이죠.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켜지나 안 켜지나 일단은 켜봅니다. 그래서 전원 켜기가 1번. 자, 전원을 켰으면 정말 심장이 뛰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극 패드를 부착하게 됩니다. 패드 부착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이고요. 패드를 부착한 이후에는 이제 커넥터를 꽂죠. 자, 그리고 나면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서
이 심장이 정말 뛰는지 안 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장 리듬 분석합니다. 이때는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계셔야 제대로 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심장 리듬 분석을 하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는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제세동 필요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심장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제세동입니다. 이때도 역시 대상자에게서 떨어지셔야 감전이 되지 않죠. 자, 심장 충격을 가하고 나면 반드시 그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5주기라고 하는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을 30대 2로 해서 5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 한 2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재분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재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필요하면 제세동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대상자 상태를 확인하시라든지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나와주기 때문에 그거에 잘 귀를 기울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제8회 필기 영역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